할게요. 일단 글의 제목은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이 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 옆에다가 그냥 나무 좀 그려 드릴게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채권은 이거 찍어서 발행하는 애들이랑 파는 애들이 좀 달라. 그래서 채권은 특이하게 발행 시장과 이것이 흘러내리는 유통 시장이 좀 구분되어 있는 편이에요. 발행 시장에 따라서 채권 주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는 거 사적으로 모았어. 그래서 사모 시장이 있고 아니면 공모 시장이 있어. 자, 저희 채권을 발행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 와서 저희 채권 좀 사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공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발행하려는 사람이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직접 발행하기도 하고 수수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간접 발행을 하기도 한다. 간접 발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규모로 채권을 발행할 건데 전부 다 맡겨놓고 네가 100억 원어치 일단 사가. 오케이? 그런데 한 90억에 파는 거지 얘한테는. 그리고 이제 얘한테 맡겨놓고 얘가 이제 제주권 어디 가서 팔면은 돼.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총액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팔아봐 채권을. 그런데 좀 남은 거 있지? 이 남은 거를 여기다 던져주고 남은 것 좀 갖다 팔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잔액 인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통이랑 발행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발행은 내가 찍어내는 거고 유통은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사실래요? 이런 거. 내가 그 채권 100장 1억짜리 100억이 필요해. 그럼 1억짜리 한 100장 찍어 놓은 다음에 자 사가실 분 자, 찍어 놓으면 발행한 거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 선생님이 재현이한테 처음에 채권을 주는 게 발행이고 재현이가 내가 찍어내는 게 발행이고. 재현이가 다시 팔는 게 유통인 거예요? 그렇지, 유통인 거지. 내가 갖다 이렇게 팔아도 유통이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내가 찍어서 수수료 줄 테니까 누구한테 줘. 이렇게. 네가 가서 팔아와. 수수료 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됐을까? 그러니까 나는 찍어서 가만히 있으면 돼. 총액 인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어치 발행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90억에 파는 거야. 100억짜리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장당 팔면 1000만 원씩 남겨 먹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통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데 경매 방식은 이제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단일 경매 방식이 있고 복수 경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차등 방식의 경매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단락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을까? 전체 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괜찮나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게 얼추 이해가 되면 이 지문 다 이해한 거야. 여기 경매 방식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제대로 보러 갑시다. 첫 번째, 채권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네.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채권이 뭡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재현이한테 아까 팔았죠? 그거.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채권과 채권 시장의 개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서부터 반해까지 괄호. 중요한 얘기 아니지. 우린 채권 얘기할 거지. 일반적인 상품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시장과 발행시장 네모,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내가 찍어내고 처음 팔았을 때 이렇게 줬었을 때가 이제 발행시장인 거고,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사고 파는 게 유통시장.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이 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어때? 물건 만들어 놓고 요거 10,000원에 팔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면 가격이 오르고 10,000원 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사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그게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자, 100억 원어치 할 건데 요거 어떻게 여기에 투자해 보실 분이라고 하면 한 10명 모인다고. 그럼 10명이 100억 원어치 나눠서 사간 다음에 내가 사간 20억 원어치 이 채권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고. 됐을까? 1억짜리인데 1억 2천, 1억 3천에 팔릴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 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채권들이 다 부도가 나. 그런 상황에 이 회사는 엄청 튼튼해. 그러면 어떻게? 나 1년에 이자 1,000만 원 받아도 되는데 500만 원 더 쳐줄게 하면서 비싼 값에 사갈 수 있겠지. 소문이 났어. 그 회사 지금 회장이 또라이라고. 이상한데 돈 쓰고 있다고. 분식회계하고 있다고. 막 회계장부 조작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 그럼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본전도 못 찾기 전에. 그러면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지. 어디가 있냐?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겁니다. 처음부터 100억 원, 100억짜리를 1,000만 원짜리로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1,000장 파는 것보다 뭉탱 팔아넘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짜잘하게 나눠서 파는 게 더 효율적이다. 두 번째 달라.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첫 번째,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사적으로 파는 거야, 아는 사람들. 반면에 공모 발행은 회사 홈페이지 같은데 공모가 돼. 특정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모 발행에서보다는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나 진짜 와, 이 아이템 완전 대박인데 이거 딱 투자금 100억만 받으면 이거 5년 내로 500억 만들 수 있어. 그래서 100억 저한테 투자하실 분 아무리 공모해봐야 한 20억밖에 안 팔려. 그러면 나머지 80억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20억 갖고 사업하면 되죠. 아니지. 100억 꽉 차서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회사 망할 수도 있다고. 80억 못 구해서. 그래서 공모 발행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인 거고 내가 책임지고 파는 거야.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수수료 줄 테니까 네가 대신 팔아줄래? 얘네들하고 끼고 파는 거지.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어때? 옆에 이 틀이 엄청 잘 그려놨지? 어디가 있어?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다음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90억에 팔았어. 일반 투자자한테는 어떻게 100억에 팔아.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뭉탱이로 다 사가야 되니까 이 중개회사는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팔아봐.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서 중개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00억 필요한데 내가 한 70억 원어치 팔았어. 근데 30억 못 팔았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줘야지. 총액 인수의 경우는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판매될 때까지 채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수수료율이 꽤 높아. 누가? 총액 인수가. 간접 발행의 경우 어디가 있어? 간접 발행의 경우 회사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 1억에 팔 수 있는 걸 얘한테 중개인이라고 해가지고 9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좀 억울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지. 못 파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서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판매만과 전문적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주는 게 차라리 안 위험해. 민간이 발행하던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재현이가 아까 내 얼굴 보고서 나한테 1억 빌려줬는데 나 망하면 어떡할 거야?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남는 돈 10억이 있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채권에다가 좀 투자를 할 거야. 저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한대. 근데 난 저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여기 중개회사는 엄청 유명해. 지금까지 그렇게 깡통 채권을 팔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이 회사를 믿는 게 낫지. 이렇게. 얘네가 파는 거면은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한편 채권 유통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충 이제 이 글의 흐름 알겠어요? 무엇에 따라 뭐뭐로 나눕니다. 무엇에 따라 뭐뭐로 나눕니다. 그러면 A로 따라서 1, 2를 나누고 B에 따라서 3, 4를 나누는데 A의 기준에 따라서 3, 4로 나눕니다. 이딴 식의 보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하고 있어야지.
괜찮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장내시장은 아이고 네모 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장내시장은 네모 거래소 내의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자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그거 몇 년? 2030년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삼성전자 망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 내 거야. 근데 채권은 아까 뭐 있었어? 만기일 날짜가 있었어.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발행자가 동일해도 표면금리나 만기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장내보다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섯 번째 단락.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뭐 얘기할 거야?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 달리 무시해 이만큼.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그러네. 경매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자, 내가 처음에 채권을 팔 거야. 100억 원어치 팔 거야. 이렇게 1억당 얼마씩 사고 싶어? 1억당 난 5만 원에 사고 싶은데. 그래서 1억에 팔면 되잖아.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살 때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채권 경매의 투자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어 뜻이라서 네모. 이 경우 입찰 조건에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 너네 채권 살 거야? 오케이. 10%에 30억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5%에 40억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입찰 금리는 그런데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서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겠지. 최저 5.00% 여기에서부터 0.01% 단위로 호가를 부르세요. 이거야.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으면 낙찰된 겁니다. 오케이. 나한테 팔기로 했어. 낙찰.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 및 낙찰 금액이 됩니다. 5%에 40억 이렇게 써놨는데 5%에 40억에 제가 팔기로 했어. 그러면 5% 40억은 각각 낙찰 금리, 낙찰 금액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금리와 채권 관계는 역의 가지므로 이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문장 아니에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 무슨 말이야?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낮아진다고.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낮아진다고. 채권 가격이 높으면 금리는 낮아진다고.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화살표 있죠? 얘를 지우고 다시 반대로 쓸게요. 이게 더 이해가 쉽겠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높아.
자, 파는 사람은 채권 가격을 비싸게 팔고 싶어, 싸게 팔고 싶어. 1억짜리 9,900만 원에 팔고 싶지, 1억짜리 9천만 원에 팔고 싶겠어? 1억짜리 9,900만 원에 팔고 싶겠지. 가격을 높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고. 채권 발행자는 그래서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들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러면 옆에 표 보세요. 옆에 표. A, B, C, D, E, F 중에 누구한테 먼저 팔까? F? 그렇지. 금리가 제일 낮으니까. 괜찮겠어요?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집니다. 저 회사 거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라는 게 퍼져 있어.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옆에 2번 보면 4.98% 써서 내는 애 있을 거라고. 4.97% 있을 거라고.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옆에 2번 문제 잠깐 보세요. 각국 정부는 2번 문제. 각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국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A, B, C, D, F까지 6개의 금융회사만 참여하고요. 입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판다고? F한테 200, 그 다음에 E한테 팔겠죠. 400, 600, 700, 800, 900, 1100이네. A사는 200억 어치 살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100억 원어치밖에 못 사가. 왜요? 이게 가격이 다 차서? 1000억 원어치만 팔기로 했었으니까. 그쵸. 여기 요 순서대로 요렇게 파는 거니까 A 회사는 어떻게 200억 원어치 사가려고 했는데 100억밖에 못 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옆에 2번 경우에는 모두 소화됐나? 1,000억 팔려고 했는데 1,000억 다 팔렸잖아.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 금리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한다. 2번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 몇 프로야? 몇 프로짜리까지 사갈 수 있었어? 다 사가지는 못하지만 A가 사갔지. 5.05%가 최고 낙찰 금리야. 됐어요? 자, 이제 6번째 거 보러 갈게요. 다 읽었어.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단어 뜻 나왔지? 최고 낙찰금리 여기에다가 네모칠게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선 응찰률이 충분히 높아야 하는데 여기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야 돼. 이를 위해선 경매 방식에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합니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해서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 질문. 그러면 옆에 2번 문제 보면 단일 가격이었으면 F, E, D, C, B, A 전부 다 얼마에 사가야 돼? 5.05%에 사가야 돼. 됐어? 네. 복수 낙찰 가격 방식은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의 인수 금액을 적용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화해 나갑니다. 그러면 F는 4.99, E는 5.00, D는 5.02 지들이 써서 낸 걸로 그냥 가져가면 돼. 그게 복수 가격 낙찰 방식. 다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건데요. 여기에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으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정한 후 옆에서 5.05지.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내의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우 헷갈려. 자, 예를 들어 입찰 시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금리 호가 단위가 0.05%고 최고 낙찰 금리가 5.00이야. 그룹 내의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5.00에서 0.1포인트까지 잘라. 다음 0.05%니까 4.90에서 0.05 빠지면 4.85. 여기에서 0.1%포인트 4.75까지 잘라. 다음 4.75 다음에 4.70이죠. 거기에 0.1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 됐나요? 그래서 여기 걸린 애들은 얼마에 사가야 돼? 여기에 걸린 애들은 얼마에 사가야 돼? 그렇지. 5.00. 여기 애들은 4.85. 여기 있는 애들은 4.70. 이걸로 사가면 된다고. 됐을까요? 2번을 바로 풀러 갈게요. 까먹기 전에. 지금 인상 쓰고 있지? 옆에 표 보면 금방 더 쉬워. 자, 천천히 살펴보러 갈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풀 수 있으면 다 푸는 거야. 1번.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사갔어? A가 사갔지. 얼마에? 5.05. 그러면 밑에 애들도 전부 다 얼마에 사가야 돼? 5.05에 사가야 돼. 1번 괜찮죠? 2번 각국의 국채 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다. 4.99, 5.00, 5.02, 5.03, 5.04, 5.05 여기 얼마 차이나? 0.01, 0.02, 0.01, 0.01, 0.01 이런 단위로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지. 그러면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야. 괜찮죠? 다음 A의 낙찰 금리는 A는 어떻게? 단일이라고 해도 5.05에 사가야 되지. 복수라고 해도 어떻게? 5.05에 사가야 되지. 그 다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어디 있냐? 요렇게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잘리는 게 이렇게 잘린다라고 쳐도 A는 제일 높은 거니까 5.05에 사가야 돼. A는 그냥 무조건 5.05에 사가게 되어 있어. 됐죠? 다음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한다면 차등 D사에게 적용되는 건 5.02다. 자 보세요. 각국 그룹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해서 국채 매매를 할 거야. 그룹 내 금리 간격은 0.02야. 0.05에서부터 얼마까지야? 0.03까지겠지. 0.02%포인트까지가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떻게? 5.02에서부터 0.02니까 얘네 둘이 같이 묶이겠지. 그 다음에 5.00 밑에서 얘니까 얘 요렇게 묶이겠지. 세 개의 그룹으로 짜는 거라고.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02%라고 했으니까 제일 높은 거에서 0.02 빼면 돼.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한 묶음, 요렇게 두 개가 한 묶음, 얘 혼자서 한 묶음. 제일 위에 세 개는 얼마로 결정돼? 5.05. D하고 E는 5.02. F는 4.99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D는 얼마에 사가야 돼? 5.02로 사갈 거라고. 괜찮죠? 다음 F는 최종적으로 얼마 사갈 수 있어? 200억. 그렇지. 제일 먼저 200억 얘한테 제일 먼저 줬어. 그러니까 배정받은 건 100억이 아니라 200억입니다. 5번이 틀린 얘기죠. 위로 올라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거예요. 여기 봐. 투자자의 특성 및 자금 규모에 따라 사모와 공모로 구분이 됩니다. 맞는 얘기지. 두 번째 달라.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 안 팔리면 누가 더 위험해? 안 팔리면 누가 더 위험해? 공모가 더 위험하지. 공모는 여러 사람한테 많이 팔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공모가 더 위험하죠. 2번 틀리지. 채권 발행에서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팔고 나머지 수수료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던져줬잖아. 그러면 전액 다 파는 것보단 수수료가 조금 싸야 되겠지. 내가 이렇게 팔면서 내 품 들었잖아. 그러니까 총액 인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위험이 낮으니까 수수료 발행도 적겠지. 채권 발행이 같아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워. 148페이지 넷째 줄. 표준화가 어려워. 장내보다 장외 시장의 거래가 보편적이다. 맞지? 경매를 통해 채권의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장 유리한 거는 뭐야? 내가 써서 낸 그 금액으로 사는 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써서 낸 대로 유리 받는 거는 누구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장 유리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장 유리한 건 입찰금리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아야 되지 않나? 침착해. 채권 여기 보세요.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 그치, 투자자는 높아야 돼. 사는 사람이지. 발행자가 파는 사람. 그렇죠. 그럼 투자자는 뭐 높은 금리로 사는 게 좋지. 네. 그러면 어떻게? 단일이라고 하면은 옆에 2번 표에 보면 얼마야? 5.05에 사가게 된다고. 그쵸? 네. 4.99에 사서 써도 5.05에 사올 수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장 유리한 건 단일 가격 낙찰이다. 맞는 말이지. 됐을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뒷페이지 3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 표준화가 어려워서 장외지. 그럼 표준화가 된다면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표준화가 되면 장내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맞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나눴어. 근데 이 간격이 예를 들면은 5, 4, 3, 2, 1. 또 어떤 애는 5.0, 5.0부터 4.8, 4.7에서부터 4.6, 그 다음에 4.5에서부터 4.4 이렇게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요거지. 요거면 5에 팔아야 되고 얘네들은 3에다 팔아야 되고 얘는 1에다 팔아야 되지. 근데 옆에 거는 5에 팔고 4.7 팔고 4.5에 팔고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룹 내 간격이 커질수록 이렇게 팔수록 누가 유리해? 투자자가 유리하지.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지. 2번이 틀렸죠.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될수록 어떻게? 직접 투자하겠지, 회사에.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 비중이 증가할 겁니다. 중개회사 선정 시 잔액 인수에 비해 총액 인수 위험해. 그리고 조건이 있어. 내가 사주는 뭉탱이 다 사가야 돼. 자금력이 있어야 돼. 자금력이 중요해. 그렇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충족시켜 줄 수 있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조금만 더 참아. 채권 경매에서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합니다. 발행 예정 100억 팔려고 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써온 거 다 합쳐봤더니 200억 되는 거야. 완전 땡큐지.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려면 응찰률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려면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야지. 응찰률 높아야 돼. 발행자에게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예상한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과소 판매와 더불어서 뭐야?
여기 나 한 5%에 사러 오려고 했었는데 원래 사람들 겁나 없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7% 합시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채권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률이 심화 약화? 응찰률이 저조해 사람들이 안 달려들어 경쟁이 약화 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낙찰 금리는 어떻게 상승하겠지. 야, 이자 5% 준다고 시작했는데 7%는 줘야겠다. 이렇게 달려들지.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이 우후 잘 사왔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잘 사왔어. 수익률 높아질 거지.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 담합 등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 우리 완전 좀 거대해. 한 4천억씩 가지고 있는 회사야. 야,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쟤네 1,000억 한다라고 하는데 야, 우리 딱 100억씩만 들어가 보자. 300억, 쟤네 700억 못 팔잖아. 그럼 우리끼리 힘 합쳐서 이자를 올려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케이. 100억에 5%에 1,000억을 1,000억 원어치를 5%에 팔고 싶어. 근데 여기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합쳐봐야 300억밖에 안 돼. 그럼 얘는 팔아야 되는데 안절부절 하겠지. 나한테 팔려고 하려면 어떻게? 나한테 이자 많이 주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야, 너네 이자 몇 프로 준다고? 5%요. 아, 지금은 내가 요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오케이, 지금 이자 5%? 오케이, 7%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나머지 700억 한번 끌어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채권 발행자들이 여러 번 당했어. 그래서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에 우리 5% 이상 못 줍니다. 5% 이상 못 줍니다 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낮은 입찰 금리를 제시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팔 때에는 5%.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보다 낮으면 팔수록 좋은 거잖아. 옆 페이지.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답 쓸 거예요. 입찰 금리와 채권 관계 가격.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지? 역의 관계였었죠.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장외 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더 일반화된 이유는 그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 시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달려드세요.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응찰률을 높이려고. 채권의 공모 발행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간접 발행이 직접 발행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이 중개회사를 사람들이 중개회사를 더 신뢰하니까.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없어서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끝!